알겠습니다. 바로 설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 보통 이제 정규반 모집 설명회를 2월 말에 마치고, 그 사이에는 모집 설명회가 없다가, 7월 반주반 즈음에서 이제 설명회를 다시 진행하고, 오늘 좀 이른 편입니다. 좀 일러서, 그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 일정은 반수반, 프리반수반 이 프로그램 설명을 제가 일부를 맡아서 하고, 2부는 저희 박거정 센터장님에서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의대 중원이 이제 미시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부 연사를 맡은 부천청소학원장 이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수반 설명회 진행을 할 때 특히나 이제 반수반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과연 반만 해서 성적이 과연 올라갈까, 이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시길래 제가 작년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곁들여서 부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가요, 성적이.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자랑이지만은 부천 청소의 성적 상승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입학 성적 대비 나가는 성적, 인풋 아웃풋의 차이가 많이 나는 학원인데, 보통 국수탄 100분위 합 상승률이 66.1점이 이제 작년에 올랐거든요. 요게 어느 정도 좀 100분위 수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66.1점이 오르려면은 각 영역별로 2.5등급 정도가 올라가면 66.1점이 나와요. 평균이라서 평균. 그러니까 이제 상위반 애들은 평균보다 좀 떨어지게 올라가고, 아랫반 애들은 평균보다 많이 올라가죠. 우리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거 놀랄만한 수치인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이제 작년에 반수반은 그럼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했을 때, 반수만 띄어서 봤을 때 61.7점이 올라갔어요. 60.7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 3년 동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전, 그러니까 4년 이전에는 어떤 흐름이 보였냐면은, 반수 하면은 반만 올라갔어요, 점수가. 반만. 그래서 사실 물리적으로 뭐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과연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반수반 성적 상승의 요인들을 이제 분석해 봤을 때, 그나마 제일 타당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재수생 또는 이제 고3들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 때 코로나를 한 3년 겪었잖아요. 3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 집에서 많이 답답해 하셨겠지만은, 이 3년 동안 애들이 집에서 공부하느라고 공부 습관이 다 무너졌어요. 공부 습관이 무너져. 다 같이 안 해. 작년 고3 공부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올해 고3이라고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제 상위권의 층이 얇아졌고, 이게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동일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의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슬픈 얘기죠. 애들이 다 안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슬픈 일이지만은,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표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퇴원율 지표예요. 퇴원율 지표인데, 정규반 애들, 2월서부터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작년은 평균 퇴원율이 3.1% 정도가 나왔어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퇴원율이. 그리고 올해는 더 줄었어요. 올해는 지금까지 2%대 중반 정도 퇴원율을 나타내는데, 작년에 반수반 퇴원율 6%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6%는 그냥 좀 떨어진 겁니다. 6% 떨어진 건데,
보통 한 6%에서 9% 왔다 갔다 해요. 보통 이제 2배 내지 3배 정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많이 올라간 데이터는 이 학원을 끝까지 다닌 애들인데 그 중에 거의 10% 정도는 학원을 그만두는 비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등록생 학부모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했으면은 절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뒤에 설명할 텐데 반수생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애들이 고민이 생각이 많아요. 애들 생각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해서 될까? 애들 종교반 때부터 했는데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 마음이 계속 뒤집어져요. 할까 말까 계속 뒤집어지고 지금 해서 듣지 않을까 빨리 때려치고 빨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다니다 온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 혼자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대학 생활도 그렇고 또 이 빡빡한 수험 생활을 하는 게 또 이제 일단 무섭고 미루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일단은 미루고 보자. 그리고 반수를 하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당장 재수하기는 좀 껄끄러워. 일단 미루고 보자 이런 친구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늦게 시작했는데 또 왜냐면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자기 생각에 비해서는 수능을 망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맨날 이제 출발만 열심히 해. 책도 앞부분만 지저분하고 학원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오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반수반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30% 정도는 혼자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고 독재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이전에 수시로 학원을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진득하게 어느 정도 기초학력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혼자 하면서도 또 불안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 친구들의 대부분이 마무리를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애들 욕심은 많고 머리도 다 좋죠. 학원 가서 상담 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한다는 얘기. 진짜 요즘 애들 머리가 나쁜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도 머리가 나쁜 애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애들. 안 해서 그렇지. 결국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열흘 정도입니다. 열흘 정도. 뭐 나중에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주변에 공부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다 놀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름을 들어본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다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안 하니까 요것보다 조금만 더 하면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뭐 이제 올해 의대 정원도 넓혀지고 그래서 뭐 조금은 문이 넓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변함없거든요. 의대 가려면 상위 1%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서울대 가려도 상위 1% 안에 들어가야 되고 연고대 가려면 2%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요 퍼센테이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단적으로 연고대 가려면 상위 2%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 반에서 2% 안에 드는 애들이 수치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죠. 한 명만 돼도 3%잖아요. 그리고 그 반에서 그 학교를 간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반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아이들이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조금 손쉬운 방법, 그러니까 지금 행동에 몸에 배은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반수하는 친구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말고사 보나요? 아이가 기말고사?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꼭 하는 얘기.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하라.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제가. 왜 하냐면, 저도 이제 이 일을 지금 25년째 하고 있거든요. 25년째 했을 때, 반수 성공한 애들, 딱 대학교 다니다 온 애들이 이제 반수 성공한 애들 봤을 때,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온 애들이 수능도 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 않을 대학교라고 해서, 후질르고 오는 친구들은 수능도 잘 못 봅니다. 왜냐면, 입시에 성공하는 친구들은 삶의 태도와 관계가 깊거든요. 이거는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나는 내신 안 나오니까 내신 후질르고 수능만 열심히 보겠어라고 하는 친구들 수능 잘 못 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내신을 준비 못하는 애들이 수능을 잘 보겠어요. 그냥 미루는 거지. 오히려 내신만 준비하는 애들보다 수능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수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고민들이 많잖아요.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여태까지 계속 고민만 했잖아요. 시작은 안 하고 고민만 계속 하다가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오는데, 이 생각도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멈춰야 되는데, 공부하면서도 또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수생들 태어미리 오픈 패턴이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괴로워하다가, 혼자 그만둬요.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반수생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이왕 시작했는데 성적이 올라갔는지 떨어지는지가 뭐 중요해. 어차피 할 거. 그리고 미리 얘기해. 성적 올라간다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은 올라가긴 간다고. 그 대신 주어진 오늘 하루에 충실할 것, 오늘 하루만 잘 사는 것, 특히나 초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죠? 보면 이제 특히나 여기서 이제 재수하거나 담임선생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입시관리, 앞으로 이제 수시, 정치 상담들 담임선생님이 다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제 10년 이상 관리의 노하우, 지금 막내도 10년이 넘었어요. 일단 뭐 제가 사진부터 좀 보여드리겠지만, 요분이랑 상담 많이 하실 거예요. 요분하고. 일단 딱 봐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드린 요 분들이 이제 강사분들 사진이거든요. 요분들이 강사들에 비해서는 요분들이 좀 더 늙었죠. 물론 외모로 딱 봤을 때 요분이 좀 어려 보이네. 88학번이었어. 88년생이 아니라 88학번이야. 맞나? 87인가? 더 됐나? 동안입시다, 동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요걸 중요시 여기냐면은, 저는 이제 뭐 원장 성향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무조건 경력, 재수생 아이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지금 되게 조급한 시기잖아요. 기간도 얼마 안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순간에 이 친구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많은 재수생들을 만나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애 얼굴만 봐도 성향이 나와요. 아마
아마 상담 받으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애들 계속 보잖아요. 이제 얼굴 관상만 딱 봐도 얘가 고등학교 때 뭐 어떻게 했는지 그냥 딱 나옵니다. 그냥 하도 많이 봐가지고. 특히나 성적까지 보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항상 하느냐, 돗자리 피시죠. 어쩜 그렇게 그냥 똑같이 잘하냐. 파악이 빨라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입시 계속 변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입시에 대해서 합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한테 혼선을 주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요분들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난 수시로 이제 세미나 하시고, 그 다음에 애들 생기부 들여다보면서 그 이제 사례들 연구하고, 이게 쌓여야 돼요. 아이들한테 혼선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잘 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업 선택이라든지 학습 코칭까지 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학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의지를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소리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다. 만 8년 전서부터 바뀌었어요. 8년 전서부터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때는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수업하시는 분들이 과목 선생님들이. 저도 여기 처음에 입사해서 뭐 가르쳤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잘생겼나요? 영어 선생님들 외국입니다. 영어 선생님들은 국어를 가르쳤어요. 국어 수업하고 이제 담임도 맡았는데 문제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담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많은 업무를 수업과 병행하면은 결국은 이제 애들 볼 시간이 아침에 조회, 그 다음에 질문 받는 거, 저녁에 종례, 요 정도 애들 볼 수 있지 나머지 애들 관리를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업무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 입사했을 때 와이프가 배 탔냐고 물어봤더라고요.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자고 있고 퇴근하면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래도 이제 업무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담임 업무와 수업 업무를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 업무에 탁월하신 분들은 담임만 전담적으로 해라. 그리고 강의에 탁월하신 분들은 강의만 전담적으로 해라. 그때부터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나누기 시작한 지 8년이 흘러서 각 방면에서 굉장히 고도화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입시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쌓였고, 그리고 그 강사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꽤 많은데, 청소학원의 강사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이랑 친하고다고 여기서 진짜 수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이제 강의 평가를 연 3회 정도 하거든요. 겨울에 한 번 하고 봄에 벌써 2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한 번 더 하는데, 요 강의 평가 한 거를 가지고 해마다 10월 달이면은 12개 지점의 원장이 모여서 쭉 펼쳐놓고 전체 하위 15% 정도 선생님들하고 재계약을 안 합니다. 여기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럴 수 있는 게 장부가 없잖아요. 담임 업무를 안 하잖아요. 강의력 하나로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빈에서는 이제 공채를 선발을 해서 다시 또 이제 운용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보통 한 2, 3년마다 순환을 시켜요. 다른 지점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목동 지점이나 뭐 평촌, 분당 또는 강남 지점보다 저희가 강사지 월등하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월등하게 뛰어나진 않는데 어딜 가도 동일한 강사 퀄리티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건 뭐 원장 성향이 조금 들어간 건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헌신적인 강사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수업은 잘하지만 저는 질문이나 케어를 안 하는 선생님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그리고 질문 받아주고 상담도 진행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업 외에 상담 및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되는 거는 저희 지점의 가장 큰 자랑거리. 수업이 끝나도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 꺼지지 않는 교무실. 이분들이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 때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들 습관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열심히 하는 것,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절대 아이들 말로 변하지 않아요.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국어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저희 애가 이제 국어를 못 하는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어가지고 국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애가 책을 좀 읽을까요? 하면은 제가 답을 보겠어요. 부모님이 집에서 책을 읽으세요 좀.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강사나 담임이 부지런하면 아이들도 부지런해지고 이게 사실 실제 아이들한테 지식적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선생님들의 태도를 보고 배우는 것 이게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좀 제일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저희가 오면은 또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의 습관을 변화시키거나 성적을 올 때 중요한 거는 현재의 위치와 맞는 것들을 권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 상담이라든지 수업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걸 짜줍니다. 그래서 보통 7월 1일만 기준으로 봤을 때 강의 시작 한 2주 전서부터 아이들 불러서 담임 선생님이 정확하게 위치 파악하고 시간표 작성하고 거기에 맞춘 컨텐츠를 짜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예전에 2년 전만 해도 이투스, 저희가 이투스 계열이면 아시죠? 이투스 컨텐츠만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수업은 잘하지만 컨텐츠까지 100% 잘 만들지는 못해요. 인정합니다. 제일 못 만드는 컨텐츠 뭐겠어요? 솔직하게 국어 못 만들어요. 국어 이거 편집할 때 잘라주세요. 영상 나갈 때 국어 못 만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요거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좀 들여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대인재 컨텐츠, 서바이벌 모의고사 동점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국어 못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수랑 이강까지 들어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배치를 해줍니다. 특히나 3학기 들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컨텐츠가 실무형 모의고사 컨텐츠거든요. 이런 사진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자습 분위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원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어떤 변화 분위기를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 성적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거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자습실 층 자체가 남녀가 분리가 돼 있어요. 물론 뭐 강의실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 애들 신청한 걸로 이제 수업이 운영이 되니까. 그 대신 요 좌석은 분리 배치합니다. 남자석, 여자석. 자습실은 아니에요. 실 자체가 분리를 해놓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옆자리에 가까운 여학생이 있잖아요. 자제분은 성별이 네? 여학생. 그럼 만약에 옆자리 남학생 있잖아요. 여기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습실 옆에 있으면 하루 종일 얘만 보잖아요. 그러면 미남 형이 바뀌어요. 얘가 잘생긴 걸로 보여.
이런 상담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자기 학원 그만두고 싶대. 왜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대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지. 옆자리에 앉은 애가 있는데 맨날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얘가 이제 음료를 딱 먹는데 그 꿀떡이는 목젖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인. 그 다음부터 가슴이 떨려서 공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밖에 나가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발생하는데 아이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대화를 저희는 못합니다. 쉬는 시간에 인사도 하면 안 돼요. 그 대화 금지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8년 전부터 했었는데 성적 상승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 대화를 안 하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의외로 재수학원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또 여기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애들 다 우울한 가운데 다 하거든요, 재수를. 누가 재수를 신나서 하겠어. 근데 누가 아는 척 이렇게 해주잖아요. 마음이 녹아요, 그냥. 근데 처음에는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면은 점점 애들이 예민하고 소심해져요. 이 예민하고 소심한 애들끼리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원수로 해요. 별게 다 귀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대화 허용됐을 때 애들 맨날 하던 게 쟤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 별건 아니거든요. 근데 꼴보기 싫다. 애들은 막 오늘 뭐 주간 테스트 보는데 주간 테스트 몇 개 틀렸어? 이거 물어보는 것도 짜증이 나요. 이 안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스트레스 자체를 원천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 대화를 안 하면 애들이 뭘 할까요? 부모님들은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상상을 못 해요. 뭘 하지? 막 공부를 해요, 진짜로.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면 애들 따라서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성적이 많이 올라가요. 뭐가 됐든 막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모든 자습 시간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자습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이나 질문이 원활하게끔 이렇게 배치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버리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죠.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려면은 아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선생님들의 헌신성. 집에도 안 가고 있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학원 자랑은 이렇게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모집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수반 이전에 저희가 프리반수반을 개강을 합니다. 6월 10일이고 사실 6월 10일 날 한 3주에 걸쳐서 미리 그 프리반수반 과정을 만드는 이유는 아이들 적응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이제 혼자 한 친구든 아니면은 그 여럿이서 한 친구든 간에 그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간에 그렇게 여기 밖에 학생 밀도가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학기 때 진행됐던 것들 공통과목 중심으로 다이제스트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 적응 기간을 좀 두고 딱 언제까지냐면은 반수반 개강 전, 그러니까 3학기 개강 전까지 3주 동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3학기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요거는 저희가 월 수강료가 125만 원이기 때문에 요거 3주 기준으로 이렇게 끄는 거고, 그리고 전형 모집 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규반과 똑같습니다. 정규반 반수반이 똑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올해 본 6평 성적표도 반수반 때 이제 그 반영이 돼서, 만약에 이제 6평을 잘 봤으면은 반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프리반수반 주간 수업 실수인데 공통 과목 위주로 짜여졌어요. 그래서 문학, 독서, 국어 공통 과목하고 수원수도 수학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영어, 국문, 독해 그래서 공통 과목에다가 수학만 요 미적하고 확통 수업이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요 시간만큼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교재는 저희가 1학기 때 사용됐던 정규반 교재를 3주 동안 다이제스트해서 진행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반수반 시간표나 프리반수반 시간표 거의 비슷한데, 프리반수반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좀 붙어있고, 반수반 시간표는 담임선생님하고 학생이 같이 시간표를 맞춰서 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수반. 그러니까 이제 7월 1일 날 대부분 이제 대학교 종강하고 그래서 들어오니까 반수반인데, 사실 공식 명칭은 3학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3학기 시작. 그래서 7월 1일 날 딱 월요일이라서 보기 좋게 이렇게 개강을 하고, 그리고 종강 때까지 저희가 항상 종강은 수능 전전날까지 수업이 진행돼요. 수능 전전날까지. 전날은 왜 안 할까요? 컨디션도 케어해야 돼요. 예비 소집이에요. 전날은 이제 못 와요 어차피. 그래서 전전날까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전날까지 하고 싶어요. 왜냐면 마지막까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학교를 가야 되니까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 마감은 6월 29일이라고 했지만은 저희가 반수반을 무제한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 자습실 좌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좌석만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원이 결정이 됐었으면은 바로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놓쳐가지고 등록 못한 친구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좀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강료는 정규반 치료반 똑같이 125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수반 모집 전형 반 구성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반수반 강조하는데 좀 많죠. 프리반수반에 비해서. 왜냐면 학생들에 맞춰서 이제 강좌를 쭉 펼쳐주고, 담임 선생님이 학생과 만나서, 특히나 3학기 같은 경우는 요 특성상 아이들 이제 실제 모의고사, 실무형 모의고사의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 실전 또는 이제 아직까지 과목 특성상 개념 수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좌마다 좀 다양하게 깔렸어요. 과목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시간표 구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26시간 정도는 학생들한테 듣게요. 일주일에 26시간 정도. 저희도 뭐 26시간이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쭉 해보니까 자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최소 수업 시간이 한 일주일에 26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1대2 정도? 수업 1, 자습 2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아이들의 자습 효율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하루 일과 반수반, 하루 일과 프리반수반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요 구성만 좀 다른데, 이제 시간표 얘기하면서 제가 꼭 이제 수험생들한테 부탁하는 게, 자제분 한 몇 시에 일어나나요? 7시. 네? 학교 수업. 시차 적응부터 해야겠네. 6시 일어나야 됩니다. 6시. 그리고 12시 전에는 무조건 자야 돼요. 12시는 무조건 자야 됩니다. 12시 전이라서 6시에 일어날 거. 그리고 7시 50분이 이제 등원이라고 얘기했는데, 7시 50분에 오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7시 10분서부터 20분 사이에 다 와요, 애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셔틀버스 도착 시간이에요, 그게. 셔틀버스 도착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다 오기 때문에 그때 다 오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6시에 일어나면 밥 먹고 바로 왔으면 좋겠어요.
일찍 오면은 저희가 출결카드 다 나눠주거든요. 출결카드 나눠서 이제 정문에 출결카드를 딱 찍으면 이제 부모님한테 문자가 가고, 그 다음부터 외출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건 사러 나간다거나 바람 쐬러 나간다거나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휴대폰 사용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아침에 내면 집에 갈 때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7시 50분 전에 어디로 가냐면 지정 자습실로 가서 자습을 하고 있다가 7시 50분에 이제 등원 출석 적응을 합니다. 출석 적응을 하는데, 뭐 여기 정규반 애들도 다 그랬지만은 초반에 여기 올 때 담임 선생님이 한 초반에 한 일주일 정도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뭘 강조하냐면은 앉는 자세 되게 중요해요. 앉는 자세.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척추건강에도 좋죠. 바른 자세가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실문 열고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이제 꼿꼿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서로 보여줘야 돼요. 애들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공부만 처음 한다고 했을 때 공부가 처음에 잘 되겠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틀쯤 됐을 때 애들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겠어요? 반수반 애들 이틀쯤 됐을 때 그렇게 싫었는데 다니던 학교 그렇게 좋게 느껴져요. 다니던 학교 괜찮은 데 아니었나?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생해서 얼마나 업그레이드 하려고 막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거지 같았던 그 과 동기들이 보고 싶어. 사람 마음 간사하거든. 그렇게 지긋지긋해서 이제 반수한다고 왔는데, 당장 이제 자세 잡고 공부한다고 몸이 힘들면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반수반 퇴원율 좀 높다고 한 대부분의 이유가 절반 정도는 열흘 안에 그냥 있는 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돌아가잖아요. 또 후회해. 그냥 할 걸 그랬다. 할 걸 그랬다. 그래서 제가 반수 시작만 4번 한 사람이라서 반수 시작만 4번 한 사람. 그래서 요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수시로 이렇게 힘들 때나 마음이 늘어질 때 항상 마음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위 환경, 주변 애들 공부하고 있으면 여기서 잡힙니다. 이게. 그리고 8시 10분서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강좌당 이제 2시간, 3시간 좀 묶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동 시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대화가 금지가 되었다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실천해보잖아요. 10시까지 이렇게 쭉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중반에.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처음 해봐요. 그리고 토요일도 똑같이 와야 돼요. 토요일도 7시 50분 전에 와서 오전에 컨텐츠 상담을 통해서 상담했던 그 컨텐츠들이 지급이 되고, 오전에 그거에 대한 부기를 하고 10시까지 의무자습이고, 일요일은 의무등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한 70~80% 학생들은 나와서 자습을 해요. 근데 뭐 일요일은 셔틀이랑 급식이 없으니까 일찍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늦어도 9시 50분 전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넘으면 못 들어와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런 트러블이 벌어질 수 있는데, 가끔 부모님들이, 특히나 여자 학생들, 오늘 일요일날 자습하러 가야겠다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잖아. 아빠가 이제 감동을 해요. 쉬는 날 나가겠다고. 그런데 아빠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딸도 준비 시간이 길잖아요. 머리 감고 말리고 옷 입었다 벗었다 뭐 이거 하고 있으면 아빠 막 속 터져.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10분 늦었어. 못 들어가게 해요. 아버지 막 승질냅니다. 우리 딸이 어쨌든 공부하려도 마음을 가지고 이 산 물건을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못 들어가게. 아빠 이 자리에서 짜증나 있었거든. 근데 막
멱살 잡고 이런 게 뭐 흔히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일요일날 요 자습 시간이 무너지면은 애들 수시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면은 일요일날 자습 분위기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늦을 것 같으면 아예 출발하지 마세요. 그죠? 6시까지 이렇게 하고 저녁 먹고 와서 더 하고 싶으면 9시까지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이제 하루 일주일 사이클대로 돌아가는데 제가 좀 아까 좀 힘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힘든 게 이제 습관이 몸에 안 배서 그렇거든요. 안 배서 그렇기 때문에 3일 정도 힘들어해요, 아이들. 3일 정도. 근데 또 이렇게 빡빡하면은 적응이 빨라요. 나흘쯤 되면은 적응이 됩니다. 나흘쯤 되면은. 나흘쯤 되면 적응되니까 3일까지가 첫 번째 고비고 두 번째 고비가 또 있어요. 열흘 안에. 그 학생들 있으면 꼭 하는 얘기가 집에 가서 10시 끝나면 보통 11시쯤 도착하잖아요. 집에 가서 내가 공부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좀 집에 가면 제발 잤으면 좋겠어. 제발 좀 자라고. 애들이 3일은 일찍 자요. 일찍 잡니다. 왜냐면 힘들어서. 내일이 두렵거든. 일찍 자다가 이제 3일 지나서 나흘쯤 됐을 때 어느 정도 학원 좀 알 것 같아. 견딜만 해. 그리고 3일 열심히 살았어. 오늘도 보람차게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애 집에 가잖아요. 너무 좋아, 집이. 뭘 해도 재밌어. 근데 애들 뭐 할 게 뭐 있어요? 뭐 핸드폰 열어보잖아요. 제어가 안 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하면 새벽 2시. 이거를 또 엄마가 일찍 자지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애 울어. 좀 공부하고 왔는데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엄마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가 한번 해보시지. 다 똑같아요. 애들. 왜냐면 보상심리가 강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가 좀 이해합니다. 애들 그런 마음 이해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일찍 자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원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주세요. 담임 선생님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담임 선생님도 애 불러다 야, 너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데 뭐 집에서 이런저런 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죠. 근데 담임 선생님은 얘가 얼마나 학원에서 고생하고 어쨌든 이 관점에서 보거든. 자기 생활을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 처음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래도 나쁘다는 건 지도 알거든. 근데 변화를 좀 시키려면 어쨌든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 시기 또 일찍 자는 습관만 잘 들이면은 잘 적응하고, 그 다음에 따님이랑 대화 자주 하시나요? 자기 전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힘든 생활을 할 때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고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가는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아. 내가 생각 좀 기특한데 이런 생각 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요 자기가 했던 고생담, 오늘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나불나불 이렇게 떠들 때 요 긍정적인 측면, 특히나 자존감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모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형제하고는 하지 말도록. 수험생활 형제랑 대화 전혀 쓸데없습니다. 부모님만 그 시간 같이 독점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부모님들 중에 또 이제 또 이것도 놀리는 부모님들 있어요. 또 대화라고 그러면은 또 뭐 진작에 하지 그랬냐, 개발에 딱 났다, 뭐 이게 놀려먹는 부분, 자기 기특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때 이제 애들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굉장히 상처해 보이고. 그래서 부모님들 역할은 리액션만 잘해주세요.
그랬니? 뭐 이렇게만 해주시지 절대 대화에 개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게 초반에 자존감 형성이라든지 후반에 애들도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좀 불안할 때 있으니까 요때 일관되게 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요게 요렇게 좀 사실은 재수할 때 뭐 수업을 제대로 못 듣거나 뭐 이래서 애들이 재수 실패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생활이 무너져서 재수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학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케어해서 부모님들과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반수반, 프리반수반 등록 혜택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되게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진행했던 모든 수업 다 녹화해놨어요. 녹화해놔서 학생이 등록을 하면은 지난 강좌들 있잖아요. 학원에서 진행됐던 강좌들 요거 자유롭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강 전에 종강이 언제죠? 그러면 종강하고 집에서 공부 안 되고 또 그리고 종강 다음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바로 자습부터 할 수 있게. 자습 비용 발생 안 합니다. 그리고 오면은 똑같이 자습하고 질의응답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선자습, 그 다음 당연히 자습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시기에 인강 듣겠다 그러면은 이투스 인터넷 강의 50% 할인. 다른 강좌는 안 됩니다. 이투스만 됩니다. 이투스만. 근데 또 이것도 불안해하시고, 여기 인강 만약에 혹시 듣고 싶으면 이투스만 들어 아닙니다. 다른 거 들어도 되는데 이투스 할인은 이투스만 해준다는 것. 요게 이제 반수반, 프리반수반 등록 혜택입니다. 제가 설명할 부분은 다 끝났고요. 저희 학원이 그렇게 편안한 학원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4개월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요 기간 동안 아이들이 일단 후회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마지막 순간에 이 생각은 꼭 들어야 되거든요. 지긋지긋하다. 이제 더 이상 이 짓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래야 더 이상 미련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럼 성적도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이런 요건들 청소학원, 특히나 부천동들이 잘 만들 테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여기서